자, 우리 페이지 110쪽부터 질문 한번 해보자. 몇 번이야? 798번. 자, 한번 봐보자. 자, 일단 두 개의 연립방정식에서 뭐가 존재한다고 했어? 우리 공통인해가 존재한다고 했지. 그럼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연립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위에 있는 친구나 아래에 있는 친구의 공통인 근을 얘기하고 있는 친구지. 그지? 근데 어때? 이 네 개가 공통인 근이라는 거는 얘 근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 근이 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얘네들의 연립을 이렇게 두 개씩이 아니라 X자로는 상관이 없는 거지. 맞아? 그럼 어때? 내가 개수를 모르고 있는 두 개보다는 개수를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 비교를 해주는 게 더 유리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1번 내가 비교를 어떤 걸로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 x 플러스 2y가 1이라고 하는 친구 하나랑 왼쪽에서 하나 그 다음에 누구? x제곱 마이너스 3y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봐주게 되는 거지. 이해했을까? 자, 그럼 어때? 첫 번째 있는 친구도 변형을 해주면은 우린 x라고 하는 얘를 1-2y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린 얘를 대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럼 대입해서 전개하면 우리 어떻게 나오냐면 4y제곱 마4y 1 마3y 제곱이 마이너스 2다 정리할 수 있겠지? 그지? 다 좌변항으로 넘겨주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옵니까? y제곱 마4y 그리고 플러스 3이 0이지. 즉 우리 최종적으로 y 마 1, y 마 3이 0이구나. 즉 y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 또는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해했어?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했지? 자, y가 1 또는 3입니다. 그럼 우리 x는 자연스럽게 몇이 되는 거야? 마 1 또는 마 5라고 되겠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만족시키는 걸로 한번 가보자. 여기 위에 있는 친구부터 한번 가볼게. 자, 우리 x가 1, 마 1,1부터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오케이? 자, 마 1,1부터 대입해 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 4 더하기 b가 8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b가 몇인 거야? 4지. 맞아? 자, 동일하게 누구한테? 밑에 거에도 마 1,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1 더하기 a가 7이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몇이라고? 6이라고 할 수 있어. 아, a랑 b가 둘 다 자연수네. 그래서 우리는 a 곱하기 b를 몇이다? 24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근데 어때? 그 다음 것도 확인은 한번 해보자고. 왜? 혹시 가끔 이게 안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한번 우리가 3,-5를 첫 번째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 마 12 마이너스 5b가 8이다. 한마디로 5b라고 하는 얘가 20. 우리는 5b라고 하는 얘가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b가 몇이야? 마 4야. 자연수야? 아니지. 볼 필요가 없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몇 페이지에 또 문제 질문이 있을까? 112페이지인가? 맞아? 112페이지에 몇 번? 814번. 오케이. 자, 밑면에 대각선의 길이가 15, 높이가 10으로 주어져 있는 직육면체가 있다고 해. 왜 하필 밑면에 가로, 세로가 아니라 대각선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내가 밑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1cm만큼 늘리면은 부피가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220만큼 증가한대. 오케이, 내가 뭐야? 밑면과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1cm씩 늘렸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구나. 오케이, 두 가지 포인트 잡았다. 오케이, 자 해보자. 나 1번 우리 밑면의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해보자. 근데 밑면의 대각선이 몇이래? 15라고 했지.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내가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225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맞나? 맞지? 우리는 아마도 22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지?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야? 부피에 대한 게 나왔잖아. 내가 원래 부피는 xy, 밑면의 넓이에다 10을 곱한 거니까 10xy가 원래 부피였겠지. 맞아? 근데 이 원래의 부피 10xy보다 얼만큼? 220만큼 늘어난데 언제? 내가 가로도 1cm, 세로도 1cm 늘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맞아? 그럼 어때? 우리 양변을 10으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그리고 우변항 전개하니까 어떻게 되니?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이지? 어때? xy 사라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x 플러스 y라고 하는 얘가 21이구나. 자, 잘 봐. x랑 y를 바꿨을 때 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제부터 x 플러스 y가 뭐야? a, xy가 뭐야? b라고 해주기로 했지? 맞아? 그럼 이제 식이 완전 바뀌게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뭡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b지. 맞아? 근데 그 밑에서 우리가 a가 몇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21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21? 뭔가 너무 안 예쁜데? 너무 안 예쁜데? 식이. 일단 해보자. 오케이? 자, 얘가 일단 225인 건 알고 있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자. 우리 225가 누구의 제곱이었지? 15의 제곱이었지. 넘겨줄게. 오케이? 그럼 어떻게 나오냐?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란 얘를 2b라고 할 수 있는 거고 a가 21이잖아. 그럼 어때? 제곱 빼기 제곱. 합차 공식. 15랑 21의 합 36이라고 하는 친구랑 21과 15의 차 6인가? 맞아? 그게 몇이야? 2b. 그러므로 2를 나눠주면 3. 36, 18에 3, 3은 9. b가 108이라고 나오네. 맞아?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였어? 두근의 합이 21, 두근의 곱을 우리가 108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합이 21이다. 즉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08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이해했습니까? 얘를 우리가 0이라고 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거쳐봐야겠지. 얘 인수분해하니까 뭐랑 뭘로 나와? 아마도 9랑 10인가? 그지? 그래서 우린 얘가 어떻게 된다? x-9랑 x-12로 처리가 돼서 우리는 x를 몇이라고? 9 또는 10이라고. 그럼 y가 자연스럽게 몇이 되는 거야? 12 또는 9가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습니까? 이때 직육면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어야 돼. 몇인 거야? 12다.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괜찮아? 좋아. 다음. 이거 프린트 어디 있어? 프린트가 한 개 더 있어야 될 텐데. 이거 맞아? 오케이. 페이지 114쪽? 114쪽 아니야 지금 우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부등식 아니야 방정식. 일단 꺼내놔. 그것도 질문 있잖아. 천천히 꺼내봐. 천천히. 없어? 나 꺼내 찾아봐. 다 꺼내봐. 없네? 없어 여기 안에 더? 한번 다 꺼내볼까? 방금 저 떨어진 거는 다른 날 거야? 그지 그거지.
질문. 몇 페이지? (827번) 너 나머지 문제들은 너가 진짜 다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야. 알겠어? 자, 봐봅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1과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는데요. 얘가 어떻게 된대요?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빗변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그 빗변이 같아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이게 우리가 푸는 문제의 첫 스타트가 될 겁니다. 오케이? 일단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누가?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장 긴 변이지. 얘가 누구여야 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과 같아야 된다. 즉 우리는 베타 제곱이란 친구를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어때? 세근이 알파와 베타와 1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린 세근의 합에 대한 근각계수의 관계 얘기할 수 있지. 몇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3이라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맞나요? 이해했지? 자, 그럼 뭐 알파를 정리해볼까? 알파를 우리가 2-베타라고 얘기를 해서 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럼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베타 제곱 마사 베타 4 플러스 1인 거 보이지? 그지? 그럼 어때? 우리는 베타 제곱끼리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베타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4분의 5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럼 베타가 4분의 5야. 그럼 그 상태로 이제 우리가 알파가 몇으로 바뀌니? 베타가 4분의 5니까 알파는 몇이어야 돼? 4분의 3이어야만 하겠지. 괜찮아? 그지? 자, 마지막. 우린 이 마케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 왜? 우린 세 개의 근의 곱이지.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1. 즉 알파, 베타라고 하는 친구가 몇이어야 돼? K여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근각계수의 관계. 맞아? 이때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가 몇이야? 16분의 15인 것까지 우린 캐치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16K는 몇이라고? 15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라는 거지. 괜찮아 안 괜찮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또 다음 거. (840번) 진짜 너가 모르는 문제 빼고 너가 스스로 고쳐야 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우주야. 자, 봐보자. 우리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진대. 그지? 자, 일단 이 말이 제일 중요해. 이미 한 개의 뭘 가져? 실근을 가질 거야. 심지어 최고차항 계수가 1이야. 그럼 나는 얘는 확신을 가져야 돼. 아, 너 조립제법이 되겠구나. 넌 조립제법이 무조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어때? 1 그리고 2a 플러스 1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지? 그지? 근데 어때? 우리 다 더해보니까 0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다 더하니까 0 되지? 맞아? 그럼 얘 조립제법 물론 뭐로 되는 거야 일단? 1로 되는 거 확인해줘야 되지. 이거 조립제법도 안 하는 거 너무하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2a 플러스 2 2a 플러스 2 a제곱 0 여기까지 맞아? 그럼 이미 뭐가 나왔어? 실근 나왔지? 그럼 여기 밑에 만들어져 있는 이 x제곱 2로 묶으면은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제곱은 0이라고 하는 친구가 뭘 가져야 돼? 허근을 가져야 돼. 맞아? 허근을 가진다는 건 뭔데? 뒷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럼 결론 지어볼까? 뒷판별식, 그 중에서 짝수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a제곱으로 뺄 건데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한마디로 전개해보면 우리는 2a 플러스 1이 음수기 때문에 a를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한다. 즉 정수 a의 최대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구나. 맥시멈 포인트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솔직히 넌 이것보다 이걸 질문했어야지. 831번 가봐. 자, x3승은 1이라고 하는 친구야. 뭐가? 하나의 허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때 우리가 옳은 것만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합답형 문제라고 불러요.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이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그런 수치를 가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1번.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돼? x3승은 1의 하나의 허근이니까 우린 얘를 x3승 마이너스 1은 0으로 바꿔주기로 했었고 인수분해 되지? 그지? 이 친구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떤 모양이야?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야. 맞아? 그럼 어때? 실근을 가지는 친구니까 허근은 무조건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지? 그럼 우린 결론적으로 뭐야? 얘 하나의 허근은 우리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 이거 적고 시작해.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고 하는 애시당초의 결과값.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지?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한번 처리해보자고. 일단 오메가는 허근이니까 0은 아닐 거야. 0은 실수잖아. 맞아? 그럼 내가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면은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0이라는 걸 캐치를 해줘야 되고 1을 이항시키면 우린 뭐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 일단 이건 무조건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했어? 따라왔지? 자, 두 번째 니은 봐볼까? 이번엔 어때?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어때? 오메가의 3승 더하기 오메가 켤레의 3승이라고 했어. 그지? 자, 일단 생각해보자. 우리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일단은 우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지. 그지? 그럼 어때? 내 전체 안에 켤레 씌워도 0은 허수가 아니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오메가 켤레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켤레 더하기 1 또한 계속 0인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한마디로 우리는 오메가의 제곱과 오메가 켤레의 제곱을 더한 친구, 얘네 두 개의 합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이항시킨 거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켤레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이해했어? 그럼 어때? 얘는 오메가랑 오메가 켤레의 합이네? 근데 오메가가 뭐였어? 요 2차식의 근 아니었어? 그럼 오메가 켤레도 이 2차식의 근 아니야? 그지? 근데 두 근의 합이네? 두 근의 합,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거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 마이너스 2, 아, 너 마이너스 1이구나.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리고 우수 또 생각해봐. 우리 오메가의 3승은 몇이었어? 오메가의 3승 몇이야? 오메가 켤레 3승도 그럼 몇이겠어? 1이겠지. 그럼 1 더하기 1은 몇이야? 2야.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했잖아. 마일과 2가 같아? 다르지. 얘는 틀린 거야.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자, 마지막 디귿도 한번 봐볼까? 자, 우리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켤레의 제곱이야. 선생님 요건 좀 외워달라고 했어. 뭐야? 3개씩 반복해서 더했을 때 우리 몇이 돼? 0이 되는 거 보이지? 맞아? 몇 개? 지금 총 몇 개 있는데? 41개 있잖아. 41개인데 내가 연속하는 3개를 묶어주면 0이 된다고 지금. 맞아? 자, 그럼 어때? 우리가 41이라고 하는 친구를 몇으로 나누면 3이라고 하는 친구를 나누면은 우리는 13, 즉 39가 되고 나머지가 몇이야? 2가 됩니다. 맞아? 그럼 우리 두 개가 남을 건데 뒤에서부터 묶었다고 치는 거야. 그럼 뭐가 남았겠어? 1 더하기 오메가만 남았겠지. 근데 어때? 우변항도 1 더하기 오메가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우린 기억과 디귿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정말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어야 돼. 따랐습니까? 다음으로 가자. 페이지 120쪽인가 이제? 아까 질문 다 했었으니까. 부등식에서
페이지. 내 진짜 우스워. 내가 응? 여긴 해줬어? 그러면 해줬으면 넘어가. 쭉쭉쭉 넘어가. 페이지. 페이지. 138쪽에 1007번. 자,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이때 부등식 fx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1번. 나 fx 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우리 어떻게 생겼어? 위로 볼록하지? 최우창 개수가 음수겠네? 그지? 그래서 우리 정확히 모르니까 a라고 쓰자. 오케이? 두 개의 근 주어져 있다, 우수야.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1이지. 그럼 식이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 요건 이해됐을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얘가 지나가는 점이 있어. 몇이야? x가 0일 때 y가 4야. 맞아? 맞아 아니야? 그치? x한테 0을 대입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마이너스 2a가 4다. 그래서 우리는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fx를 전개해가지고 식을 세워보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왔나요? 자, 두 번째 다음 식 적어볼까? 우리가 궁금한 건 fx 플러스 8의 해네. 오케이, 너한테 8을 더하고 싶구나.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8 더하니까 플러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지. 나눠버려.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그지?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최종적인 해의 범위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는 거지. 오케이? 자, 제곱에 하면 각각 몇입니까? 9랑 4 더해서 13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다음 거. 다시 한 번만. 너가 질문할 것들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와. 솔직히 질문 안 할 거면 너가 다시 고쳐서 와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숙제를 안 한 거야. 이거는. 알겠지? 자, 또 한번 얘기해보자. 우리 x에 대한 2차 부등식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한 거의 해가 x가 마이보다 작다 또는 x가 6보다 크다래. 자, 딱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 2차 부등식은 몇 가지 형태를 띠고 있어? 두 가지 형태를 띠지.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2차 함수의 형태가. 맞아? 근데 우리가 0보다 작은 거,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사이드로 갈라지는 값으로 나타났네? 맞아?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를 뭐라고 인지해줘야 돼? 아, 마이너스 2라는 친구랑 6에 대해서 위로 볼록한 친구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따랐지? 그지? 근데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f-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f한테 마이너스 x를 넣어봤자 최고차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그 친구가 0보다 큰 데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근의 사이값이 궁금하겠다. 맞아? 그럼 우리 그때처럼 근으로 가는 거야. 우리 fx가 0이 되는 거의 근이 지금 우리가 찾은 게 마이 또는 6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누가 f-x가 0이 되는 x값은 어떻게 찾아야 돼? 누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x가 마이 또는 6이 되는 거지. 맞아?
한마디로 우리는 x는 몇이라고 인지해야 돼? 2 또는 마육이라고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거에 어떤 거인 거 우리가 바로 얘기해놨어. 사이값인 걸 얘기해놨었지? 그지? 그럼 우리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마육보다 큰 x가 2보다 작다고 나오겠구나. 결국엔 근이야. 근으로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결국에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 내가 그림 그려보라고 진짜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 요즘. 알겠지? 자, 1016번도 한번 봐봐. 자, 2차 함수 y는 fx가 일단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fx를 만들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야. 왜? 좌표가 두 개밖에 없어. 그치? 내가 fx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근데 누가? 부등식 2분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에 해가 궁금한 거야. 그치? 내가 이거 2분의 x 플러스 1 넣어봤자 그래프가 뒤로 뒤집히진 않을 거 아니야 갑자기. 최우창에서 음수로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0보다 작다. 아, 해의 사이값이 궁금한 거라고. 해의 사이값.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 우리 fx가 0이 되는 x값 두 개를 먼저 얘기해보자. 뭐랑 뭐야? 마일과 4야. 맞아? 그러면 또 그대로 확인하는 거야. 누가? f 2분의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x값들을 찾아줘야겠다. 그지? 그 당시 x는 뭐야? 괄호 안에 있는 이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얘가 마일이거나 4가 될 때의 x값이지. 맞아? 자, 그러면 우린 그대로 x를 몇이라고 할 수 있어? 2를 넘기고 1을 넘겨주니까 마3, 2를 넘기고 1을 넘겨주니까 7, 마3과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에 뭐라고 했어? 우리가 사이값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럼 해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마3보다 크되 7보다 작다로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해 자체가 애시당초 우리가 그림을 그려놔야 돼. 얘가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치? 내가 얘한테 이 x 플러스 1을 넣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든 간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맞아? 그 상태에서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아, 해의 뭐가 사이값이 궁금한 거구나. 두 x가 0이 되는 해의 사이값이 궁금한 거구나. 오케이? 그 값을 구해주자는 거야.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 이어지는 거야. 알겠어? 요거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 따라왔지? 또? (1035번) 자, 마사부터 마이라고 주어져 있는 x값의 범위가 있는데 2차 부등식이 뭐 했으면 좋겠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오케이? 자, 일단 1번. 지금 우리 2차 부등식과 1차 부등식 비교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그치? 싹 다 좌변하라고 넘겨서 2차 부등식 하나만 만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나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지. 언제? 마사부터 마이라고 하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그지? 자, 이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림 그리라고 했잖아. 그림. 맞아? 자, 그림 그려봐. 두근의 합 몇이야? 2지? 그지? 2지? 2의 절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의 절반 몇이야? 미안해. 마일이지. 마일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니까. 맞아? 너 실수했어.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지? 그리고 어때?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하다를 만족을 시켜주는 거야. 먼저.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는 게 뭐야? 내가 보고 싶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 있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야. 그지?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최소값이라고 하는 x한테 마이를 넣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니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른 것도 다 클 거 아니야. 제일 작은 값이니까. 맞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미니멈이란 친구가 f-2구나. 내가 x한테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이기 때문에 4 마사 4a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럼 어때? 4랑 마사 사라지는 거 보이지? 맞아? 얘 우리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2a 플러스 1에 2a 마이너스 1이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이지? 그지? 그럼 해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우린 자연수 a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몇이라고? 1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더라.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이거 그림을 무조건 그려야 돼.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림 그려야 돼. 2차 함수는. 알겠어? 그림은 적어도 그려. 어떤 일이 있어도. 알겠어? 또 다음 문제. (1055번) 자, 연립부등식이 뭐라고 했어?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자, 우수야, 난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조금 섭섭한 게 있다. 솔직히 이건 너도 내가 뭐가 섭섭할지 알 것 같은데. 너 위에 거 인수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이거 안 하고서 질문하는 건 난 솔직히 나한테 매너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밑에 것도 인수분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내가 말한 밑에 거는 그 연립분 위에 거 밑에 거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안 했잖아. 둘 다 되는 꼴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는 친구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해봐. 어떻게 나와? x 플러스 7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한마디로 해의 범위가 마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는 해야지. 그치? 밑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요건 해야지. 대신 요거는 내가 해가 어떤 범위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왜? 마이너스 a가 마이보다 큰지 작은지 난 모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이게 끝이라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을 그려줘야지. 어떤 수직선? 마7이랑 마이너스 2를 찍은 수직선 정도는 우리는 당연히 그려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에 대해서 마이너스 2를 우리 이렇게 좀 찍어놔 주자고. 오케이? 얘 같다니까 색칠까지 해줄게. 맞아? 이해했어? 자, 그럼 만약 마이너스 a가 마이보다 커 오른쪽에 있다고 한번 해봐. 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랑 a가 마이너스 a랑 같아.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우린 0보다 그럼 작은 게 없잖아. 중근이라고 하면은. 맞아? 애초에 얘가 해가 없는 꼴이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a가 마이보다 작아 왼쪽에 있어. 그럼 어때? 해가 존재하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땠으면 좋겠어? 해가 없었으면 좋겠지. 한마디로 누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2의 오른쪽에 있었어야 돼. 근데 같아도 해가 없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a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지? 이거는 난 솔직히 수직선 안 그려놓고 한 거 좀 섭하다. 안 그래? 야, 수직선은 그려줘야지. 수직선은. 오케이? 또 페이지랑 번호 1084. 요것도 방금 전에 나랑 한 문제지. 그지? 어떤 느낌이야? 범위 내에서 한대. 그지? 이거 다 어디로 넘길 거야? 우변항으로 넘길 거지? 그 다음에 어때? 축의 방정 찾을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래로 블록한 거 그릴 거지? 그리고 마사부터 1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거야 결국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림 그려봐야 돼. 정말로 진심이야. 알겠어? 자, 다음 또 1093. 자, 그림과 같이 2차 함수의 그래프 fx라는 얘가 있다고 합니다. 얘가 y축과 만난 점을 a라고 하고요.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b에서 x축에 내린 추선의 발을 c라고 하는데 사각형 OCBA의 둘레가 GK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둘레를 구하러 먼저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자, 한번 봐보자. 자, 우리 fx라고 하는 함수가 현재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맞지? 그리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k가 양수라는 거 겠지. 오케이? 자, 2차 방정식이야. 내가 뭘 잡아달라고 해 항상? 축이지. 그지? 자, 그럼 우리 축 뭐라고 할 수 있어? 두근의 합에 대한 절반이잖아. 맞아? 자, 두근의 합이 몇인데? 2k지. 절반 뭐겠어? k. 이해했어? 최고창에서 음수인 거 잘 확인하고. 이해했습니까? 그럼 잘 봐봐. 여기가 k야. 맞지? 맞지? x는 k. 축의 방정식. 그러면 우리 a, x가 0인 점이지. 맞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 길이가 몇이겠어? 그러면 어때? 축의 대칭인 거에 여기의 길이는 몇이야? 그럼 우리 b의 좌표를 얘기할 수 있지. 몇 컴마면? 2k 컴마 여기는 모르겠다. 이해했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얘기할까? 우리 x한테 0 넣었을 때 a의 y좌표 뭐야? k제곱 플러스 4지. 그럼 그거랑 같은 거니까 2k 컴마 k제곱 플러스 4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지. 그럼 우리 AB의 길이가 뭐가 돼? 아니지. 맞지. 미안하다. 순간 4K라고 생각했다. 오케이. 다음. BC의 길이는 뭐가 돼? 그러면 우린 둘레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GK는 뭐야? 얘네 두 개를 더한 거를 총 2배 해준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겠지. 이해했어? 이해했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이 GK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보다 14보다는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누구보다 78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지. 오케이? 따라왔어? 자, 시작해보자. 14랑 얘를 먼저 한번 해볼게. 14 넘겨주니까 어때? 우리는 2k제곱 플러스 4k 14 빼면 몇이니? 마육인가? 그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맞아? 자, 양반은 k로 2로 나눠. 그럼 k제곱 2k 마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인수분해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지? 해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마 3보다는 작거나 같게 1보다는 크거나 같게. 첫 번째가 나왔다. 오케이? 두 번째는 누구야? 요렇게 엮어야겠지. 그지? 78 넘겨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2k 제곱 4k 마이너스 7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 양변을 2로 나누니까 k 제곱에 2k 마이너스 3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우리는 k 플러스 7에 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k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 마 7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단 작거나 같다.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어? 그리고 뭐 해야 돼? 수직선을 그리겠지? 그지? 자, 근데 수직선 그려보면 솔직히 좀 쉬워요. 마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지? 그지? 근데 얘가 어떻게? 마 7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그걸 겹치는데 어디야? 여기랑 여기겠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온다? 마 7보다 크거나 같은 k가 마 3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은 k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게 k의 범위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모든 자연수 k의 합시네. 그지? 그럼 어떻게? 1부터 5까지 더해주면 되겠다.
1, 2, 3, 4, 5. 한 몇이야? 15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지.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또 다음 문제. (1102번) 자, 요거 중요한 문제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봐봐.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한 근이 요거 사이에 있는 거지. 너 이거 근 구할 수 있어 없어, 우수야? 구했어 안 구했어? 안 구했어? 이거 구해줘야 돼. 내가 구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구해야지. 오케이? 자, 저거 근 두 개 뭐랑 뭐야? 3과 마이너스 1이겠지. 맞아? 이해했어? 그럼 어때야 돼? 주어져 있는 저 2차 방정식이 말과 3 사이에 하나의 근을 가져야 해. 맞아? 이해했어 안 됐어? 하나의 근만을 가져야 돼.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어떻게? 요렇게 지나가거나 요렇게 지나가거나. 맞아 아니야? 맞아? 자, 요 1번부터 한번 봐볼까? 잘 봐. 1번부터 한번 봐볼까? 마이너스 1 넣어서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1을 넣었어. y값이 양수야 음수야? 1번. 그림에서 이게 x축이잖아. 음수지. 3을 넣으면 양수야. 부호 같아 달라? 다르지? 잠깐만. 아, 여기구나. 자, 다음 얘가 2번이야. 자, 마일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3을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어때? 내가 두 개의 근이, 그러니까 하나의 근, 두 개 중에 하나의 근이 마일과 3 사이에 있다고 하니까 두 개의 부호가 어떻게 됐어? 달라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내가 마일을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지. 우리가 부호가 반대다.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음수가 나온다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외워주는 거야. 어떻게? 두 근 사이에 하나의 근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fx라고 했을 때 f-1과 f3을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가 첫 번째야. 요거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어? 자, 그래서 우리 마무리 또 지어볼까? x한테 우리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2a인가? 맞아? 자, 3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 18 플러스 6a인가? 맞아? 양변을 마이로도 나누고 6으로도 나눌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a-5라고 하는 친구랑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친구가 될 거고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괜찮아? 즉 우리는 a가 어때야 돼? 작은 것보단 작으니까 마산보단 작게, a가 5보다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지. 맞아? 그럼 어때? 자연수 a의 최소값은 5로 끝나나? 아니 6으로 끝나나? 아니야. 하나 더 봐야 돼. 왜? 우린 사이에는 한 근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른 한 근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마일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이해했어? 즉 어떤 것도 확인해야 돼. 이거 끝난 다음에 f-1 즉 누구야? 10-2a가 0이라고 할 때 그 a가 몇이야? 5지. 요거 이해돼 안 돼? a가 5지. 자, a가 5라고 하니까 fx라고 하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봐. x제곱에 10x에 9야. 인수분해 하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9지. 근이 하나가 마일과 마구에 있어. 성립하냐? 안 하네? 맞아. 또 하나 더 확인해야 돼. 뭐야? F3. 내가 3을 넣은 거. 즉
18 플러스 6a가 0인 것도 확인해야 돼. 그럼 a가 몇이야? 마3이라고 나오는 거지. 그럼 a한테 마3을 대입하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기 때문에 뭐라고 나와? x 마3의 제곱이네. 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를 확인해서 아 다른 거는 안 되는구나. 오케이. 최소값이 몇이구나. 자연수의 a의 최소값이 6이구나.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거야.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어? 좀 알 것 같다고 아니면 아리송하다고? 어려워? 어떤 점이 좀 어려웠을까? 왜 대입한지 모르겠어? 자, 봐봐.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림으로 그려준 건 그럼 이해가 된 거지. 내가 어떠한 두 개의 점 사이에 하나의 근만 들어가 있으려면 이 모양이 돼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인 건 이해가 된 거잖아, 그러면. 근데 생각해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우리 이 점은 사이로 포함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경우도 우리가 사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얘가 0인 경우를 확인해 보는 거야. 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진짜 부호가 반대일 때만 확인한 거지 얘는. 그지? 확실하게 겹치지도 않게 얘기를 한 거고 얘는 겹칠 수도 있지 않나? 느낌으로 혹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주는 과정을 한 거야. 알겠어? 이해했어 여기까지? 일단 이게 첫 번째. 또 질문 없나 그러면 이제? 오케이. 자, 또 넘어가 보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 파트네. 자, 경우의 수 나가기 전에 한 5분만 우리 쉬었다가 경우의 수는 또 요거 질문 내가 순열까지 오늘 순열까지만 나갈 거거든. 오케이? 순열까지만 나가고 한 번에 또 마무리 해줄 테니까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시작하자.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61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은 우리 개념 설명부터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면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순열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럼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순서가 있게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한 명칭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얼개를 뽑아 나열한다. 오케이? 우리는 순열이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얼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그냥 개념적인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의 A, B, C, D, E 5명이 있어. 맞아? 우리 이 5명을 줄 세우는 방법 뭐라고 불렀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배웠었지.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5 팩토리얼이라고 불렀었지.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응? 아니야, 요건 배웠어. 5팩을 안 배운 거야.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안 배운 거야. 이건 이제 알려줄 거고. 또 우리 5개 중에서 3개는 나열하는 것도 배웠어. 왜? 3개 자리 만들어 놓고 제일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시 몇 개야? 5개지. 그 다음 몇 개야? 4개지. 그 다음 몇 개야? 3개지. 배웠잖아. 난 이거 풀어준 기억이 있어.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기말고사야. 요거 기억나야 돼. 오케이? 우리는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쓰지 않고 순열에 대한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얼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했지. 자, 얘는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야? 5개 중에서 5개를 뽑았지.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OPO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우리는 실제 기호로는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이 팩토리얼을 의미하는 건 뭐냐? 5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1까지 곱해주겠다 라는 의미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는 친구는 뭐야? 5개 중에서 몇 개를 나열했어? 3개를 나열한 거지. 이걸 우리가 OP3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사실 이런 의미예요. 5의 팩토리얼이란 얘를 2 곱하기 1로 나눠줬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이게 5개가 아니라 몇 개로 n개로 바꿔서 마저 얘기를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n개 중에서 내가 n개를 나열한다. 뭐라고 써야 돼? n 팩토리얼이라고 써야겠지. 맞아? 그 다음에 어때? 내가 n개 중에서 그럼 얼개를 나열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분자는 그대로 n 팩토리얼이겠지. 맞아? 자, 봐봐. 5랑 3 근데 2 곱하기 1로 나눴어. 뭐야? 5를 3으로 빼면 몇이야? 2지. 마찬가지야. n을 얼로 빼면 뭐야? n-얼이지. 이 n-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순열입니다. 이해했어? 요거는 암기야. 요거는 기호야, 기호. 우리는 기호는 그냥 외워줘야 돼. 알겠어? 기호는 뭐 해줘야 된다고?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 외워줘야 돼. 지금 외워. NPN은 뭐다? N 팩토리얼. n부터 몇 가지? 1까지 쭈루루루 곱해준 거를 1n팩이라고 쓰는 거야. np얼은 뭐야? n팩을 나눠주는 거야. 뭘로? n-얼의 팩토리얼로. 오케이? 그리고 요거 문자의 뜻까지 외워버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얼개를 뽑아서 나열한다가 np얼이야. 순열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까지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해보자. 자, 우수, 회원이 몇 명이래? 10명이야? 내가 거기서 누굴 뽑을 거야? 그치? 각각 한 명씩 뽑을 거지. 자, 우리 이거 어떻게 뽑았어?
자, 회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지금? 10명이지. 회장 한번 뽑아. 경호지 몇 개야? 10개였지. 이제 부회장 뽑겠지. 회장 뽑혔으니까 몇 명 남았어? 9명. 회장 부회장 뽑혔네. 총무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야? 우리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 그지?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쓴다? 10명 중에서 3명을 뽑아가지고 직책을 배부해 준 거야. 나열해 준 거야. 이해했어? 그리고 얘를 우리가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 10팩이라고 하는 얘를 10 빼기 3, 7팩으로 나눠준다. 맞아? 그럼 어때? 우리 10부터 9, 8, 7, 6, 5, 4, 3, 2, 1 곱해져 있는 친구를 7, 6, 5, 4, 3, 2, 1이 곱해져 있는 걸 나눠준 거지. 그러니까 어때? 약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동일해진 거야. 이해했습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순열이야. 단순하게. 이게 순열인 거야. 오케이? 따라왔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이것 때문에 좀 중요하게 많이 나와. 1167번. 자, np3-n 플러스 1p2라는 친구가 6 곱하기 np1이래. 그지? 자, 봐봐. 우리는 np3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n개 중에서 얼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럼 얘는 글이야. n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다고 하는 말이야, 말. 그리고 우리 말은 뭘로 바꿔야 돼? 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np3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아, n 팩토리얼을 나눠주는구나. 뭘로? n-3의 팩토리얼로.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맞지? 그 다음에 어때? 그 뒤에 것도 뭐야? 아, n 플러스 1을 팩을 나눠주는 거나 뭘로? n 플러스 1을 2로 뺀 거. 즉 n-1의 팩토리얼로. 맞아? 얘가 똑같구나. 누구랑? 6 곱하기 n 팩을 n-1의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요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우리 분모에 뭐가 좀 있으니까 계산하기 힘들지? 그럼 분모에 뭘 곱해줄까? n-1의 팩토리얼을 곱해서 약분을 해주면 좋겠네? 그지? 그래서 일단 1번. 내가 전체한테 몇을 곱할 거야? n-1의 팩토리얼을 한번 곱해볼게. 오케이? 그럼 어때? 얘는 약분되지? 얘도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근데 얘가 약분이 되긴 하거든? 근데 얘는 n-3부터잖아. 뭐가 없어? n-1과 n-2가 없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싹 다 날아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어? 다시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예를 들어 3팩이야. 오케이? 3팩분의 1이야. 그럼 내가 얘한테 6팩을 곱해. 그럼 3팩 안 사라지지. 그지? 3팩은 사라지는데 6팩이 다 안 사라지지. 뭐가 남아? 6, 5, 4가 남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어때? n-1팩. n-3보다 n-1이 더 크잖아. 더 큰 걸로 나눴으니까 얘는 사라질 테지만 얘가 조금 남겠네. 그치? 뭐가 남겠어? n-1과 n-2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마무리. 얘가 뭐야? n팩 남아있고 얘는 다 사라졌으니까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그리고 6 곱하기 n 팩토리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우수야, 너 팩토리얼 솔직히 계산하고 싶어? 계산하기 싫어? 싫지? 그럼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어때? n팩 사라지는 거 보이지? 여기도 n팩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근데 얘가 뭐야?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이네? 내가 n팩으로 나눠줘도 누가 남아? n 플러스 1이 살아남아. 맞아?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형태가 어떻게 된다? n-1, n-2,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6이구나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오케이? 전개해주면 어떻게 돼? n제곱 마3n 2 마n 마1이 6인 거야. 오케이? 최종적인 형태 그러면 n제곱 마4n 그리고 1에 6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가 0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n-5랑 n 플러스 1이 0이다. 즉 n을 우리가 5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n은 뭐야? 자연수여야만 해. 왜? 우린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나열할 거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봐.
우수가 생각하기에 음수,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중에서 뽑아서 나열할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래도 생각해봐. np열이야? n이 무조건 더 커야 될 거야. 이유가 뭐야? 내가 n개밖에 안 가지고 있어. 내가 10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 12개를 뽑아서 나열하겠대. 말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정도 느낌으로 이해하면서 n을 몇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5라고 마무리할 수 있다. 괜찮아? 이해했어? 우수야, 너 이거 영상 꼭 한 번 더 봐라. 알겠지? 오늘 기왕이면 내가 수업 끝나자마자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줄 거거든? 아마 오늘 한 2시쯤에 올라갈, 2시 넘어서 한 4시에 올리겠다. 한 4시 정도 올릴 거거든? 그때부터 업로드 시작할 거니까 한 5시, 6시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집 가서 한 번 더 봐. 알겠지? 자, 다음 가보자. 자, 다음은 이웃하는 거야, 이웃하는 거. 자, 기억나지? 우수, 우리 이웃하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웃하면 몇 명 취급해? 이웃하면 어떻게 했었어, 우리? 예전에. 엄마랑 아빠가 이웃해서 쓰고 싶대. 하나로 취급했었지. 하나로 묶어줬었지. 이게 마찬가지야. 자, 누구끼리? 탄산음료끼리는 뭐 했으면 좋겠어? 이웃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럼 어때? 탄산음료를 한 개 취급하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총 서로 다른 음료가 몇 개 있는 게 되는 거지? 5개로 바뀌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사실 이 5개를 나열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길게 썼었잖아. 이제 그렇게 안 쓸 거라고. 뭐라고 할 거야? 5개를 나열한다. 5 팩토리얼이야. 맞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어때? 또 뭐가 있어? 탄산음료끼리 이웃한다고만 했지 우리 아직 나열 안 해줬잖아. 그럼 탄산음료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 3 팩토리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다시 얘가 뭐라고? 탄산 자리 교체 자리 이동이라고 할게. 이해했어? 그리고 얘가 뭐야? 탄산이 이웃할 때 음료의 나열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조금 정도 외워주자. 5팩은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했지. 맞아? 몇이냐면 120입니다.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지. 몇이겠어? 6이지. 그럼 곱하면 몇이야? 720이거든? 자, 근데 잘 생각해봐. 3팩이 몇이라고? 6이지. 맞아? 자, 5팩이랑 6 곱하면 뭘까? 6팩이야. 자, 5팩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럼 6까지 같이 쓰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겠네? 그럼 6팩이랑 똑같아져. 그럼 6팩이 몇인 거야? 720인 거야. 보통은 6팩까지만 외워놔야 돼. 1팩은 몇이야? 1이야.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이 120, 6팩이 720. 이 정도 외워놓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리고 하나 더. 0팩은 몇일까? 아니야. 1이야. 왜? 0개 중에서 0개를 나열하는 거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 나열한데 그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자체가 한계야. 알겠지? 0팩은 몇이다? 1이야. 알겠지? 왜냐면 사실 그게 있어. 아무것도 곱하지 않은 상태는 1이고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상태는 0이야. 알겠지? 이것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171번. 자, 봐봐. 우수. 선생님 2명, 학생 3명, 학부모 3명이야. 그지? 근데 어떻게? 학생은 학생끼리,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지? 그럼 우리 학생을 몇 명 취급해? 1명이지. 학부모도 몇 명 취급해? 1명 취급할 거지. 그지?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이야? 4명인 거지. 4팩토리얼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근데 어때? 학생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그리고 어때? 학부모님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어. 이해했어? 다시 이게 뭐라고? 학생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이게 뭐라고? 학부모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 맞아? 이거는 뭐야? 학생과 학부모를 하나 취급해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던 겁니다. 맞습니까? 값이 좀 크지? 자, 4팩이 몇이야? 24. 3팩은 6. 3팩은 6.
오케이? 이거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몇이라고 나올까? 864라고 나올 겁니다. 오케이? 요건 나중에 한번 직접 계산해봐. 직접 계산해봐. 오케이? 다음 1172번. 아, 넘기지 마. 많이 남았어. 시간도 1시간이 남았구만. 자, 한번 가보자. 이번엔 반대야. 밑줄 치고 발표.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자, 우리가 이웃하지 않게를 푸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솔루션 1과 솔루션 2. 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방법은 너도 알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나열.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줬었냐면 아마 너네한텐 전체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지? 이거를 빼준다고 했지. 뭘로? 이웃하는 경우. 즉 부분으로 빼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나온다고 했지.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수야. 너가 생각하기에 자, 예시를 한번 딱 들어보자. 자, 지금 선생님이 딱 마침 세 개의 다 서로 다른 분필 색깔을 가지고 있네. 어우, 힘들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맞아? 이미 이 세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너가 사실은 5개를 나열했어야 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2개도 같이 나열을 했어야 된다고 해보자.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너한테 미션을 줬어. 야, 우수야, 이 2개는 이웃하면 안 된다. 끼워 넣어봐. 라고 할 거야. 그럼 너 어디에 넣겠어? 예를 들어 1, 2, 3, 4라고 했을 때 1과 다 넣으면 안 되잖아. 이웃하잖아. 1, 뭐 4? 아니면 여기? 여기? 어때? 내가 이미 배치되어 있는 것들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주면은 이웃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마디로 어떤 걸 우리가 인지를 해달라는 거야? 아, 내가 무언가가 이웃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친구를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친구를 사이에 끼우기. 알겠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대신 요거는 이제 이유들이 붙어. 뭐야? 솔루션 1에서는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요. 뭐냐면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얘가 있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얘가 2명일 때만 가능해. 오케이? 2명일 때만 가능해. 얘는 다 가능해. 알겠어? 그래서 웬만하면 요 친구로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근데 지금 1172번 같은 경우에는 배우 몇 명? 2명. 가수 몇 명? 2명. 근데 가수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2개 다 보여줄게. 솔루션 1입니다. 자, 뭐라고 했어? 그냥 나열해. 전체지.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팩이야. 맞아? 거기서 빼줄 거야. 뭐를? 가수가 이웃하는 경우를. 가수를 몇 명 취급해? 1명 취급해가지고 3명을 나열을 하고 가수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해준다고. 맞아? 이때 4팩이 몇이었어? 24였지. 3팩이 6. 2팩이 2였으니까 6이 12. 몇 가지? 12가지가 나오더라. 이게 내가 2명만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오케이? 다음은 뭐냐? 솔루션 2입니다. 이웃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웃해도 되는 얘들은 누구야? 배우지. 배우지. 잘 봐. 이건 잘 봐야 돼. 배우 2명을 먼저 나열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배우 2명이 섰지. 그지? 그럼 이제 가수가 어때야 돼?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지. 맞아? 자, 그럼 어때? 3개의 자리가 있는데
두 명이 그 자리에 앉아야 돼. 순서대로. 이해했어? 여기 괜찮아, 괜찮아.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조금 바꿀게. 우리 3p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 3팩 나누기 3-2팩토리얼이었지. 이제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다. 2팩은 몇이야? 2지. 맞아? 3p는 3부터 2개 그냥 쓰면 돼. 이해했어? 따라왔지? 자, 곱하면 몇이야? 12. 어때? 동일해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근데 우리가 어떤 방식을 좀 더 연습을 해주자? 두 번째 방식을 좀 더 많이 연습을 해주자. 알겠습니까? 확실히 이해됐습니까? 왜냐면은 첫 번째 방식은 솔직히 말해서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방식이 잘 생각이 안 떠올라.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두 번째로 안 풀면 안 풀린단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요거 한번 잘 인지해 주세요. 따라왔지? 근데 1175번. 내가 아까 전에 2명 이상일 때는 무조건 뭘로 해야 된다고 했어? 두 번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 그지? 근데 얘는 얘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방식도 알아야 돼. 왜? 얘는 첫 번째 방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해. 사실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얘는 첫 번째 방식으로, 그 두 번째 방식으로 먼저 풀어줄게. 자, 덜 유리한 방법으로 먼저 갑니다. A랑 B가 이웃했으면 좋겠고요. D랑 E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지?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상관없는 친구들 빼고 나열하는 거야. 오케이? 자, D랑 E는 죽었어. 지금 없어, 얘네들은. 오케이? 그럼 우린 누가 있어? A, B, C, F가 있지. 맞아? 근데 A랑 B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몇 명 취급? 한 명 취급이야. 맞아? 그럼 몇 개를 나열하는 경우 수지?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맞아? 그리고 어때?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지. 맞아? 그럼 어때? 지금 3개를 나열했잖아. 3개 자리가 있네? 그럼 사이사이에 빈자리가 몇 개야? 4개지. 이 4개 자리에 몇 명이? D, E. 우리가 안 넣어준 얘 2명이 들어가야 돼. 4P, 2인 거야. 이게 솔루션 2야. 이해했어, 안 됐어? 난 사실 이거 좀 더 좋아하긴 해. 일단 여기 이해됐지? 자, 그럼 마무리해볼까? 3팩 몇이야? 6이지. 2팩은 2지. 4P 뭐라고 했어? 4부터 2개 써주면 돼. 4 곱하기 3이야. 그럼 어때? 12, 12니까 144. 144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 방법을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오케이? 다음 솔루션 2. 얘도 중요해. 얘도 중요해. 자, 어떻게 할 거야? 전체를 해줘야 되지. 근데 우리 A랑 B는 이웃한다며. 맞아? 그리고 D는 이웃하지 않는다며. 오케이?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린 전체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전체는 뭐냐면 A랑 B가 이웃하는 경우가 전체예요. 오케이? 그럼 부분은 뭐냐? 부분은 A랑 B가 이웃하고 또 누구? D랑 E도 이웃하는 게 부분입니다. 알겠어?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거야. 자, 전체 한번 구해볼까? 그럼 A랑 B가 이웃한다며. 맞아? 그럼 몇 명이야? 5명 취급해줘야겠지. 그지? 몇 팩? 5팩이야. 그리고 자리를 바꿔 2팩이야. 요거 이해됐을까? 따라왔지? 자, 밑에 부분이야. 부분이야. 어때야 돼? 이번엔 누구랑 누구도 D, E도 이웃하네. 그럼 총 몇 명이야? 4명이야. 4팩이지. 그지? 그리고 어때? 2팩, 2팩. A, B가 자리를 바꾸는 거, D, E가 자리를 바꾸는 거. 오케이? 그럼 얘 몇이야? 120 곱하기 2니까 240인 거 보이지? 맞아? 얘는 어때? 24 곱하기 4니까 96인 거 보이지? 그지? 우린 얘네 두 개를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4, 4, 1, 144. 동일하게 나오는 거지. 이해했을까? 이 솔루션 1, 2 둘 다 정말 진짜로 중요하다. 알겠어?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알겠어? 문제 풀 때 솔직히 영상 틀어놓고 같이 봐. 숙제할 때. 알겠어? 바로 해. 제발. 밑으로 가보자. 1176번이다. 자, 우수야.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대? 한 줄로. 근데 남녀를 어떻게 세울 거야? 번갈아. 저 그럼 우리 내가 남녀를 번갈아 세운다고 하면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남녀.
아니면 여남이지. 맞아? 뭐야? 남자가 스타트를 끊거나 여자가 스타트를 끊거나 경우의 수가 몇 개? 2개네. 맞아? 그럼 이제 남자가 스타트를 먼저 끊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럼 어때? 남. 그지? 그리고 여가 서야겠네. 자, 그럼 남자 먼저 앉혀볼까? 몇 팩이야? 3팩. 여자 앉혀볼까? 몇 팩이야? 3팩. 끝. 이해했어? 그럼 총 경우의 수 몇이야? 72.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괜찮아? 근데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여자가 4명이래. 4명이래. 그럼 남자가 먼저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왜? 남녀. 여자 남았네? 여자. 번갈아 썼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자가 더 많아지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여로 끝나야 되는구나. 맞아? 그럼 어때? 곱하기 2가 사라져. 여자를 배치하는 경우에서 몇 팩? 4팩. 남자를 배치하는 거 몇 팩? 3팩으로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번갈아. 오케이? 다음 1179번. 이번에는 뭐 했으면 좋겠대? 양 끝에 남학생이 왔으면 좋겠대. 자, 우수야 몇 명 세울 거야? 6명이야. 근데 어디에? 양 끝에 누가 왔으면 좋겠어? 남학생 몇 명이야? 4명 중에서 몇 명을 줄 세울 거야? 2명을 양 끝에 줄 세울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몇 명 남았어? 전체 인원? 4명 남았지. 4명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린 양 끝에만 남학생이 왔으면 됐었잖아. 몇 팩이야? 4팩이야. 끝난 거야. 이해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거 너네한테 풀어줘서 어떻게 했어? 자, 여기 올 수 있는 사람 남학생 몇 명? 4명. 여기 몇 명? 3명. 남은 사람 몇 명? 이렇게 풀었지. 사실 난 이렇게 풀어, 지금도. 난 사실 지금도 이렇게 풀어. 이렇게 잘 안 써.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4P라고 하는 친구가 사실 쓰나 안 쓰나 나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의미론적인 것만 너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은 써야 돼. 왜? 4P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서 그래. 4P가 의미하는 게 뭐야? 4명 중에서 2명을 나열하는 경우라고 했지. 난 이걸 머릿속에서 잡고 있어. 그리고 나 문제를 풀 때 항상 글로 푼단 말이야. 이런 거 할 때 오케이, 양 끝에 4명 중에서 내가 2명을 세울 거구나. 그러니까 4 곱하기 3인 거야, 나한테는. 근데 너네 아직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 그럼 4P라고 써. 그러다가 이제 정확해질 거야, 머릿속에서. 그럼 그때 나 이제 안 써도 되겠네. 안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좋아요. 자, 1183번입니다. 중요합니다. 크기가 다른 검은 돌 3개와 흰 돌 2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자, 다시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 3개와 흰 돌 2개를 일렬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이때 내가 검은 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거고요. 내가 흰 돌 같은 경우에는 내 알 바 아니래. 그냥 아무 데나 놓을 수 있대. 이때 5개를 내가 어떻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골라달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검은 돌을 어떻게 한대? 잠깐만. 검은 돌은 어떻게 한대?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할 거야. 그럼 잘 봐봐, 보세요. 예를 들어 A 돌이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가 그 다음이야. 오케이? 자, 5개의 자리가 있겠지, 전시회에. 오케이? 너가 이제 진열장 있어, 집에다가. 진열장에 넣을 건데, 그럼 너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제 A라고 하는 돌, 이제 흰 돌 2개 한번 봐볼까? 흰 돌 2개가 별이랑 네모야. 오케이? 너가 싹 보니까, 별은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네. 네모는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 결정을 했어. 오케이? 근데 나머지 A, B, C는 너가 크기가 순서대로 크기가 큰 것부터 왼쪽부터 놓기로 하는 거야. 그럼 어때? 얘네 2개가 정해지는 순간에 A, B, C는 어떻게 돼?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 아, 크기가 정해져 있어?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얘네들은 나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져.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그냥 내가 휜돌의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을 하는 거야. 맞아? 그럼 어때? 검은 돌은 내가 나열할 필요가 없어져. 원래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거 알려줬을 거야. 3팩토리얼이지 원래 나열을 하려면. 근데 크기가 정해져 있어? 나열할 필요가 없어? 3팩으로 나눠줘야겠네? 의 느낌인 거야 사실은. 알겠어? 이게 소거가 돼 있는 거야. 이거를 아직 너네가 안 배워. 이거 다음 단원에서 배워. 그래서 아직 안 알려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얘의 결과물이 몇이야? 5 곱하기 4 20이라고 끝난다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이거 좀 잘 잡아주시고요. 다음 84번. 자, 우수야. 지수랑 미영이를 포함한 6명이 다음과 같은 6개의 의자에 일렬로 앉는데 근데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2명이 앉는 경우가 궁금한 거야. 자, 생각을 해보자. 지수랑 미영이 뭔가 지수? 중성적이지. 남자도 지수가 있지. 미영이는 웬만하면 여자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지수랑 미영이가 커플이었어. 오케이? 자, 이제 지수랑 미영이를 포함해가지고 6명을 한번 해보자. 지수가 있고 미영이가 있고 A, B, C, D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지수랑 미영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전 여친이야, 전 남친이야. 사귀었어. 근데 헤어진 거야. 근데 이제 버스에 이렇게 일렬로 앉아야 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지수랑 미영이는 같이 앉고 싶을까? 아니지. 근데 얘네들은 좀 많이 싸웠어. 그래서 한 칸만 떨어져 있는 것도 싫은 거야. 얘는 무조건 2칸은 떨어져 있어야겠대. 맞아? 그래서 지들끼리 얘기를 한 거야. 지수랑 미영이가. 야, 네 친구 한 명 데려와. 나도 내 친구 한 명 데려갈게. 그거 걔네들 우리 사이에 앉게 해. 그럼 우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볼까? 자, 지수가 누구 중에서 4명 중에서 한 명 고르겠지. 경우의 수가 몇이야? 4지. 그지? 미영이도 한 명 고르겠지. 경우의 수가 몇이야? 3이지. 맞아? 근데 어때? 우리는 지수라고 하는 친구랑 미영이라고 하는 친구 사이에 2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2명을 앉혀야 되는 거지. 그치? 우리 뭐라고 인지해야 돼?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배치한다. 맞아? 근데 어때? 지수랑 미영이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이게 뭐인 거야? 지수와 미영이 사이에 몇 명? 2명이 앉아있게 해서 묶음을 만들어준 거야. 지금 몇 명 들어갔어? 4명 썼지? 그럼 지금 몇 명 남았어? 2개 남았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얘는 지금 묶음이라고 했지. 그지? 이렇게가 이제 고정인 거야. 그럼 어때? C랑 D랑 배치해줘야겠지. 자, 얘 총 몇 개야? 3개지.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3팩 곱해서 마무리인 거야.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1186번 봐볼까? 뭐라고 되어 있니? 자, A랑 B 사이에 몇 개 이상의 문자? 그럼 뭐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하나씩 늘려가면 되겠지. 근데 2개일 때는 3개일 때 이상은 있어? 없어? 없지? 4개부터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된다까지만 확인해 주시고요. 1187번입니다. 적어도 자, 우리 우수는 요거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적어도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지? 적어도가 있으면 자, 우수야, 너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고기를 먹어야 돼. 그러면은 고기를 안 먹는 게 반대겠지? 자, 적어도 한 번은 먹어야 돼. 그럼 너가 한 달에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2번 먹을 수도 있고 3번 먹을 수도 있고 4번 먹을 수도 있고 30번 먹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어때? 그거의 반대는 뭐야? 안 먹는 거지. 뭐가 더 적어?
안 먹는 거의 경우의 수가 훨씬 적잖아.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지. 맞아? 마찬가지야. 내가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양쪽 끝에 소설책을 안 꽂아버릴 거야. 이해했어? 자, 책이 총 몇 권? 5권이야. 자, 일단 전체부터 한번 해볼까? 그냥 5개 나열하는 거지. 몇 팩이야? 5팩이야. 맞아? 이걸 빼줄 거야. 뭘로? 소설책이 양 끝에 없어. 양 끝에 만화책만 있는 거야. 만화책 몇 권 중에서 3권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나열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책 3권 남았지 그러면 그 3개를 나열해 주는 걸로 빼주는 거지. 오케이? 자, 이거 몇입니까? 5팩 120이라고 했지. 3P 3 곱하기 2 6이지. 3팩 6이지. 몇으로 빼주는 거야? 36으로 빼주는 거야. 맞아? 그럼 몇입니까? 84.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괜찮아? 이런 느낌을 꼭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알겠죠? 다음 391번 자연수. 자, 우수야, 요거는 솔직히 P를 안 쓴다. 네, 몇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우수? 네 자리야. 그럼 생각해봐. 우리 1000의 자리 0 오면 돼, 안 돼? 그럼 1000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그럼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여기는? 2개였지? 그지? 근데 여기서 하나 붙네. 뭐라고 붙었니? 홀수다. 자, 우리 0은 홀수가 있어. 0은 홀수야? 아니, 그러니까 0은 짝수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짝수 홀수를 판단할 때는. 맞아? 자, 그럼 반대로 들어가야지. 자, 홀수인 걸 먼저 판단해볼까? 어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누구야? 1하고 3? 2개지. 요거 이해돼 안 돼? 1을 썼어 이제. 자, 이제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몇 개 올 수 있어? 아니지, 1 썼잖아. 3개지. 왜? 0은 못 오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 몇 개? 3개. 여기는 2개. 이해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홀수인 거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1000의 자리로 넘어갔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그럼 갈린다. 뭐가? 짝수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짝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야? 0, 2, 4지. 근데 0이 오면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 0이 사라져버려. 그지? 그래서 우린 얘는 갈립니다. 어떻게? 1의 자리가 0일 때랑 1의 자리가 0이 아닐 때로 갈려요. 오케이? 자, 1의 자리가 0이야. 그리고 얘는 0 고정이지? 그럼 숫자 몇 개 남았어? 4개. 4, 3, 2야. 요거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거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여기 올 수 있는 거 2랑 4 2개 중에 1개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리고 예를 들어 4를 썼어. 그러면 이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왜 0 못 오잖아. 1 썼다 쳐.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몇 개 남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했어? 이거 2개를 더해줘야지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던 거지.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요거 명심합시다. 넘어가시죠. 왜? 넘어가자. 넘어가자 있니? 좋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필기할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좀 필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우리 자연수의 개수 있지? 그지? 거기 좀 빈칸에다가 적어놓으면 좋긴 한데 빈칸이 없네요. 일단 좀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수의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하나는 뭐가 있어? 짝수. 짝수가 있으면 뭐가 있어? 홀수. 오케이? 우리 짝수랑 홀수 이 2개를 먼저 한번 해보자. 얘네 2개는 쉬워. 내가 뭐만 알고 있으면 돼? 1의 자릿수. 맞아? 자, 그 다음에 어때? 뭐가 있을까? 배수들이 있지?
2의 배수는 솔직히 짝수잖아. 쉽잖아. 그럼 누가 있을까? 많이 물어보는 거. 3의 배수. 그지? 그리고 또 누가 있어? 4의 배수. 마지막 하나 5의 배수.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솔직히 5의 배수는 모르면 나한테 혼나지? 그지? 1의 자리 숫자가 몇인 거야? 0 또는 5겠지. 솔직히 얘는 짝수월수랑 똑같아. 그지? 얘는 두 개가 문제가 되겠다. 자, 우리 3의 배수 기억해야 되지. 우리 3의 배수는 뭐야? 각 자리수의 합이 뭐야? 각 자리의 수의 합이 몇이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지 3의 배수지. 맞아 아니야? 이거는 기억하잖아. 이거 알잖아. 그럼 4의 배수는 뭘까? 4의 배수는 외워야 돼. 요거 외워야 돼. 10의 자리 수까지 4의 배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오레랄랄랄라. 어때? 이거 알아 몰라? 4의 배수인지 아닌지 모르지. 현재 너가 딱 보기에는 확신이 없지. 근데 여긴 볼 필요가 없어. 왜? 우리 100은 4의 배수지. 그럼 100한테 뭐 앞에 있는 거 곱해봤자 다 4의 배수 아니야 어차피. 맞아? 그럼 이 뒤에 있는 것만 보면 돼. 4, 4. 4도 4의 배수야? 4의 배수지. 그럼 얘는 4의 배수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10의 자리수까지만 보면 된다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머릿속에 잡아놔. 요건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 이건 때려 죽어도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알겠지? 괜찮지? 적어놔. 솔직히 3의 배수랑 4의 배수만 적어놔도 될 거야. 근데 모르고 있으면 진짜 안 되는 정보들인 거지. 그러면은 요거 하고 오늘 라스트 1195번으로 마무리 지어보자. 오케이? 자, 라스트.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내가 모두 한 번씩 이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한다고 할 때 B, E, C, D, A가 몇 번째에 오는지 궁금하대. 오케이? 자, 한번 봐보자. 우리 사전식이야. 맨 앞에 누가 오겠어? 일단 A가 오겠지. 그래서 우리 A, B, C, D, E를 쓸 거고 그 다음에 A, B, C, E, D를 쓸 거고 그 다음에 A, B, D, C, E 이런 식으로 쓸 거잖아. 근데 어때? 하나는 다 나열해가지고 여기까지 셀 거야?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하자는 거야. 맨 앞에 A가 오면 그 뒤에 몇 개를 나열하니? 4개를 나열하지. 그래서 몇 팩이야? 4팩이구나. 24개가 있는 거야. A가 맨 앞에 있는 경우가. 맞아? 그 다음에 B가 왔어. 근데 우리 B 다음, 우리는 B가 궁금한 거지? 그지? 그럼 얘는 그냥 4팩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B 다음에 A가 오는 경우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뒤에 몇 개 더 와? 그럼 몇 팩이야? 6개. 맞아? 그 다음 B 다음에 누가 와? C가 오는 경우겠지. 얘도 몇 팩이야? 3팩. 6이야. 그럼 C 다음에 누가 와? D가 오겠지. B, C, D. 맞아? 이것도 몇 팩이야? 3팩이야. 6개.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누가 오겠어? E가 오겠지. 맞아? 근데 E가 왔네? 내가 원하는 거 만족했어. 그럼 얘도 그냥 3팩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또 어떻게 해? B, E, A가 오는 경우지. 뒤에 몇 개야? 몇 팩이야? 2팩. 이해했어? 그 다음 어때? B, E, C가 되겠지. 맞아? 근데 어때? C 만족했지? 그지? 그 다음에 누구? A가 오겠지. 이거 경우에서 몇이야?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누가 오겠어? C 다음에 D가 오나? 그지? 그럼 어때? A 있으면 솔직히 끝나야겠지.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다 더한 게 번호입니다. 오케이? 자, 더하시죠. 몇이야? 2. 이해했어? 이렇게 마무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숙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166쪽까지 이고요.
그 뒤에 실전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169쪽까지 기입니다. 169쪽까지 기야 내가 프린터 줄 거니까 요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알겠죠?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